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해서 태길에 맞추어 출산은 잘 하였는데 아기 이름 즉 장명을 엉뚱하게 잘못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운 나머지 저 우당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소중한 출산 태기를 받고 출산 태길 이행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태길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출산 태길을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 태길을 이행하였으니 행운인 것이죠. 그것까지는 참 좋았으나 태길을 잘하여 출산을 하신 후에 기왕 전략한 김에 더 전략하시겠다고 장명 프로그램이나 장명 어플을 통하여 싸구려 장명을 하시거나 저희 카페에서 태길은 했어도 이름은 더 유명한 곳에서 지어야 하겠다는 막연한 발상이신지는 모르나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장명은 이름의 기본인 음령 오행을 따질 때 초성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원오행, 자원오행이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따진다는 것은 역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자원오행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전혀 사주에 무관한 이름을 짓고 있으니 좋은 사주를 크게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장명소에 따라서 큰돈 들여 인터넷으로 홍보, 광고를 많이 하거나 또는 TV에 출연했다고 하고 또 어느 장명가는 장명서적, 즉 장명책을 냈다고 하고 또 어느 장명가는 자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박사니, 법사니, 도사니 하고 스스로 자신을 축게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혹시나 하고 오인을 하고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받으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름 풀이를 무당장명원 전속 카페에서 무료로 해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 풀이를 해본 결과 10중 8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돈 들이지 않으려고 출산 태길까지는 참 잘했으나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싸구려 장명을 하거나 또 더 좋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유명 옷을 찾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일생일대에 큰 오점을 남기거나 돈만 크게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장명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양력으로요. 양력 날짜가 2021년 7월 23일 10시 1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력으로는요. 음력으로 2021년 7월 23일은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아십니까? 지금 10월 초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주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신축년. 지금 신축년이에요. 그 다음에 을미월. 아까 6월이라고 했어요. 6월. 미월이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 1입니다. 1. 그 다음에 아까 사시라고 했어요. 을사. 사시라고 했어요. 을사. 사주팔자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사주팔자를. 이거를 사주팔자를 쓸 때는 직접 머릿속에서 팍팍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이용해서 뽑아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책자로도 봅니다만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사주를 항시 먼저 이렇게 8글자를 씁니다. 이게 태어난 년, 월, 일,
시예요. 사주팔자는. 그 연월시 썼죠. 사주팔자를 보는데 이게 뭐 철학자들이나 사주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른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사주가 신약 사주냐 신강 사주냐, 말하자 억부영신이냐 또 다른 특수격 사주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동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오늘은 보면은 억부영신법으로 따져서 신약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자, 항시 사주를 따질 때는 먼저 이걸 먼저 봅니다. 임수가 나 자신이에요. 일간. 그래서 일간이라고 해요. 이걸 일간이라고. 일간 나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자, 일간을 유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를 돕는 오행이 여기 있어요. 금. 이것도 금이요. 다른 오행도 나를 돕지는 않아요. 자, 한번 육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목이 식신 상관 수생목으로, 그 다음에 수국화 편제입니다. 편제. 물 중에서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데 편제. 그 다음에 똑같은 목이죠. 그 상관이라고요. 상관. 그 다음에 금, 여기, 금이 여기,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건 천간의 금, 매울신, 납신, 그 인수라고 해요. 인수. 이거는 편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가, 여기는 정관이라고, 정관. 이것도 토예요. 같은. 근데 미토고 축토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도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자, 이 육치는 다 기록을 했고요. 이 사주는 나를 돕는 노행이 좀 멀리 떨어진 연간에서, 그 다음에 일지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약하다. 사주의 기운은 월령을 덕한다고 해서 월에서 돕는 것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주가 그래서 필요한 기운이 금수예요. 금수를 자원오행에 넣어야 돼요. 자원오행. 아시죠? 자원오행. 자, 그런데 이 이름은 실제로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분이요. 이분 이제 다른 데서 지어가지고 뭐 한 달 후인가 출생신고 이미 하셔가지고 이게 좀 풀이를 했어요. 출생신고 전에 풀이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정유, 생각할 유자예요. 생각할 유. 그 다음에 승자, 도울성자예요. 도울성, 그 다음에 이 정성성자라고 해요. 정성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획수가 말이죠. 19획이고, 항시 획수가 중요합니다. 원획수로 따진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12획이고 6획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획수를 왜 따지느냐. 이게 음양을 보기 위해서 따지는데, 음양이, 음과 양이 섞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양이 섞여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섞여 있죠. 19가 홀수고 12와 6은 짝수입니다. 섞여 있다 그래요. 음양이 잘 맞다 이러죠. 음양. 잘 맞죠? 음양이. 그 다음에 또 뭐냐. 음영오행을 따지는 거. 음영오행은 한글 발음을 따지는 거예요. 한글 써볼게요. 유성이요. 자, 한글 따질 때는 먼저 초성을 따집니다. 금. 그 다음에 받침을 밑에 써봅니다. 이형은 토예요. 그 다음에 이형은 토예요. 그 다음에 시옷은 금이에요. 이렇게. 자, 먼저 초성만 따져봅니다. 유성이요 따지면 금토금. 자, 금토금. 이건 뭐냐? 토생금 상생이에요. 이건 토로 또 돼 있죠. 근데 초성부터 따져가지고 안 되면 종성부터 따져본다. 둘 중에 하나만 상생하면 된다. 근데 현재 장명 프로그램이나 어플에서는 요것만 따지기로 했어요. 요거 초성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기는 맞는데 틀린 경우는 종성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종성 따지지 않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안 나올 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음용을 따질 때. 이것도 음용이 잘 맞다. 이게 음용이 잘 맞다. 상생이다. 잘 맞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원오행은 뭐냐? 정은요, 한자는 상해문자 한자는 자의가 다 오행이 있습니다. 자의 오행은 이름 지으신 분들 오행 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명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행 대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행 그런 뭐 책을 구입하기가 아마 잘 힘들기도 할 텐데 있어요. 하여튼요. 자의를 따지는데 정은 토예요. 정은 토. 그 다음에 이게 유자 화예요. 화. 그 다음에 이건 목이에요. 이렇게. 자, 자원행을 이 이름을 딱 짓는데 이분은 자원행을 다른 거 다 맞다고 그랬어요. 한자 획수 음양을 맞고 그 다음에 이게 한자 음양을 맞추면 이게 수리사격을 맞춘다는 거예요. 수리사격도 사격이 길격으로 다 돼요. 사격이 길격으로. 전부 길로 다 돼 있는데 다 맞아요. 음양도 맞고 수리사격도 맞고 한글 발음도 맞고
이게 지금 이 자체 말로는 이거 녹화로 이게 잘 넣었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아까 사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수를 넣어야 되는데 목화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목화. 정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반대.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분은 돈을 30만 원 들여서 유명하다는,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곳에 지었는데, 다른 것은 다 맞으나 이 저 사주에 틀립니다. 제가 저희 카페 풀이를 하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말하자면 다른 건 다 좋으나 사주에는 불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미 출생신고까지 했으니 어떻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사주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주도 모른다는 얘기는, 혹시 이분도 어떤 장명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의 사주를 모르신 분이라면 장명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장명을 한다는 것은 사주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한 달이 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개명 절차를 해요. 개명 절차요. 법원에 또 수속을 다시 지어가지고 했어요. 돈은 제 이제 카페 회원은 또 이건 개명이니까, 개명은 16만 원인데 만 원 할인해서 15만 원에. 근데다 이분은 또 저희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또 특별장면까지 나와가지고 뭐 만 원 했죠. 특별장면 70만 원인데 그냥 나오면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유안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름을 지어가지고 개명 절차를 밟았어요.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자기 꾀에 스스로 빠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택일해 준 거예요, 이거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저희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성의를 다해서 무당이 무료로 출산 대기를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의 꾀에 스스로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